1992년 12월 18일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됩니다. 1960년 5.16 이후 첫 민간정부로 김영삼 대통령은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5060의 비리와 부정을 단죄합니다.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부정축제, 비리 연관 과거 정부 인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구속됩니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5060, 청산하며 하나의를 뿌리 뽑기 위해 1994년 4월 소속 장성들을 보직해임합니다. 이 군부개혁은 전두환, 노태우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여당 민자당을 김영삼계 중심으로 정리하자 김종필계가 이탈하여 자민련을 조직했고, 민자당 내 신군부 세력은 내란, 반란죄로 기소돼 당을 떠납니다. 이후제야 민주인사들을 영입해 신한국당으로 다시 일신하게 되었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은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다시 삼김시대가 열립니다. 김영삼 정부에게는 신군부 12.12, 쿠데타와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해결과제로 남아있었는데, 초기는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고 역사적 심판에 맡긴다 선언했으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처음으로 간민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거행하며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를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하고, 12월 3일에는 전두환을 반란수계 등의 혐의로 구속하며 신군부 요인들을 구속 기소합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의 고소와 야당 의원의 폭로로 두른 대기업의 수천억 원대의 뇌물수뢰도 추가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1996년 3월 11일 공판이 진행돼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지만, 이에 12월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으로 형량이 줄어듭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은행의 가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꾸는 조치로 시장 위축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개혁의 기초를 만들며 국민의 큰 지지를 받습니다.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철폐로 우리나라의 상품, 금융, 건설, 유통 등 모든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 개방 정책 강화를 위해 1996년 9월 12일 OECD에 가입하며 대한민국의 세계화와 수출 1천억 돌파,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로 선진국을 뒤쫓는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민족정기를 정립하기 위해 박은식, 서재필, 전명훈 등의 유해를 모셔와 국립묘지에 안장시켰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였습니다. 문민정부에서 남북관계는 호전될 기미가 보였지만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준비 중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고, 일부 제야 인사, 학생들이 조문을 표하자 정부는 이를 제지합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비난하며 냉각기를 갖습니다. 1995년 북한이 수재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자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쌀 수만 톤을 지원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장군인 수십 명을 태운 북한 잠수함이 남한을 정찰하던 강릉 앞바다에 자초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군사도발로 간주한 김영삼 정부는 무장군인들 중 한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군인들을 소탕했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군사훈련 중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침내 사과를 표하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1997년은 문민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날이었습니다.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로는 만성적인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IMF에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하며 국가부도 사태가 터집니다. 또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 한보철강의 부도로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았고,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비리를 비롯한 여러 이건과 국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망명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황장엽 리스트 사건이 터졌는데, 이 리스트는 북한과 연계된 남한의 정관계 인사의 명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면 전환과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고건을 총리로 세우고, 신한국당 대표로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이해창을 임명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여당 신한국당은 자유경선을 통해 이해창 고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합니다. 경선에서 2위를 한 이인재 경기지사는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시비가 나오자 독자 출마를 선언하며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합니다.
혼란한 여당과 달리 야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밀련은 선거 후 연립정부와 내각제 등을 약속하고 김대중을 단일 후보로 추대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세력인 박태준 의원도 자밀련 총재가 돼 전라, 충청, 경상도를 망라한 데 연합인 DJT연대가 탄생합니다. 신한국당은 조순의 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전을 임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한 여건은 분열됐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 IMF 사태로 여당의 인기는 급락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40.3%의 지지를 얻으며 역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